여보, 당신 담석 수술비 300만 원은 너무 비싸잖아. 그냥 약 먹고 참아보면 안 돼? 내 몸에 칼 대는 돈은 벌벌 떨던 짠돌이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하룻밤 380만 원짜리 호텔 결제 문자가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자기야, 이 호텔 너무 좋다. 오빠 최고. 내 연녀와의 호캉스에는 수천만 원을 펑펑 쓴 남편.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어지지 않던 그 순간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기철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 지금 제 며느리랑 놀아나고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연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날 시작된 두 여자의 우아하고 처절한 복수극. 세상에서 가장 기막힌 두 여자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보, 짐 다 쌌어? 한정숙은 남편 박기철의 캐리어 옆에 정성스럽게 챙긴 보약 파우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홍삼과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종합 비타민까지 일주일치를 소분해서 담았죠. 기철은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회사 워크숍이니까 별거 없을 거야. 기철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숙은 남편의 들뜬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출장을 갈 때면 항상 짜증부터 냈던 남편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이것도 챙기세요. 몸 관리 잘하시라고 일일이 포장해뒀어요. 정숙이 보약 파우치를 들어보이자 기철은 성가신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런 거 안 가져가도 돼. 짐만 무거워져. 기철은 보약 파우치를 대충 캐리어 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도 몸이 약해지실까 봐서. 됐다니까. 나 늦는다. 기철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뒤따라가며 남편의 외투를 정리해 주려 했지만 기철은 이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시고요. 정숙은 현관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기철은 정숙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면 늘 짜증을 내며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투덜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걸까요?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남편이 사용하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이 입다가 벗어둔 셔츠와 양말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었죠. 낡아서 실밥이 풀어진 양말을 보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양말 사드려야겠네.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양말을 개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정숙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발행된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품목란에는 에르메스 버킨1 30cm 검정색이라고 적혀 있었고 가격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영수증을 훑어내려가며 구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워크숍 장소로 간다던 부산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구입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은 영수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2,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요. 평소 정숙이 10,000원짜리 가방만 써도.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다던 남편이 누구를 위해 이런 비싼 가방을 샀다는 걸까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정숙은 영수증을 꽉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정숙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딸랑딸랑. 정숙은 깜짝 놀라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선글라스를 낀 화려한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찬 건장한 남자들 여러 명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모습이었죠. 누구세요? 정숙이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노부인은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벗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어요. 박기철 씨 부인 맞나?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부인은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르는 수행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 여사님의 비서 김 실장입니다. 왕 여사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죠. 앉아. 서 있지 말고. 왕 여사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영문도 모른 채 왕 여사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정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기철이 있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이 그 여자의 팔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웃고 있었어요. 포옹을 하는 사진도 있었고 손을 꼭 잡고 걷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왕 여사는 손목의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명동 바닥에서 돈놀이할 때부터 촉 하나는 기막혔지. 왕 여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자네 남편이랑 내 돈을 들고 튀려 해. 며느리라고 하셨나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댁의 며느리라는 말씀인가요? 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미미, 내 아들한테 시집 온 지 2년 됐어.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모양이지.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충격인데 상대방이 유부녀라니요. 게다가 눈앞에 앉은 이 위험 있는 여성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정숙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 여사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고 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김 실장이 내민 서류를 본 순간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회사 설립 서류였어요. 대표자 명의는 한정숙, 즉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었어요. 자네는 지금 아내가 아니라 곧 감옥 갈 바지 사장이야. 왕 여사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회사 통장으로 벌써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전부 자네 명의야. 정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불륜, 명의도용,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회사의 바지 사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왕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자금 인출을 막으려면 자네 생체 인증이 필요하거든. 지문 말이야. 왕 여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 그러면 복수도 하고 새로운 인생도 줄게. 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정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에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엎어졌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며 사진이 구겨졌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서 확인하게. 자니가 목숨 걸고 지킨 가정의 실체를. 왕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정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거칠게 걸쳐두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둘렀던 그 앞치마가 이제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정숙은 떨리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왕 여사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의 오래된 인생도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왕 여사의 검은색 벤츠가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숙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니 말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왕 여사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현지 호텔 보안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 실장은 무전기를 통해 들어온 내용을 차분하게 전달했어요. 스위트룸 1205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 설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호텔이라 일 처리가 빠르구나. 정숙은 왕 여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호텔이 회장님 소유인가요? 동남아 쪽에 호텔 몇 개 있어. 그중 하나가 저놈들이 묵을 곳이지.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 PC를 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기철 씨 예약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기철의 예약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객실명 로열 스위트 1205, 1박 요금 380만 원, 투숙 기간 3박 4일, 총 금액 1140만 원. 정숙의 눈이 가격 부분에서 멈춰섰습니다. 1박에 380만 원이라니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정숙이 담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기철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수술비가 300만 원이나 한다고? 너무 비싸잖아. 좀 더 싼 병원 알아봐. 그때 기철은 아내의 수술비도 아까워했으면서 내연녀와의 여행에는 하룻밤에 380만 원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뭐였던 거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알뜰살뜰 살림을 하며 1,000원, 2,000원을 아껴가며 살았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사설 활주로였어요. 왕 여사의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금색 라인이 그어진 작은 제트기였죠.
정숙은 이런 비행기는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실제로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에 오른 정숙은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에 놀랐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왕 회장님,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항로로 비행하겠습니다. 박기철 씨 일행보다 2시간 먼저 도착 예정입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았어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 여사가 정숙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왕 여사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내 아들이야. 사진 속에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 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보고 접근한 며느리인 줄은 알았지만 아들 병수발 든다는 게 기특해서 봐줬는데 왕 여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왕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정숙이 알아챘습니다. 정숙은 왕 여사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아줬어요. 회장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믿었는데 이렇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나이도 처지도 다르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은 같았어요. 왕 여사는 정숙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복수할 수 있어. 정숙은 왕 여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동남아의 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숙과 왕 여사는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석 뒤에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박기철 일행이 30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호텔까지는 25분 소요됩니다. 왕 여사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발의 차구나. 서둘러. 리무진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리조트 호텔이었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입구와 분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호화로운 호텔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왕 여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4호 상황실이었어요. 1205호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팀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왕 여사를 맞았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1205호 스위트룸의 여러 공간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모든 곳이 다 보였어요. 정숙은 모니터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미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매가 좋았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정숙이 궁금해하자 왕 여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환영 와인을 따라 잔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유리병의 뚜껑을 따고 액체 몇 방울을 와인잔에 또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액체가 와인에 스르르 섞여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기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모니터 속 남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철은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어요. 20년 동안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오, 서비스 와인인가? 기철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보며 기뻐했어요. 미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기철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건배해.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뭔지 모를 이상한 와인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남편한테 뭘 먹인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와인을 다 마시고는 좀 어지럽네라며 이마를 짚었어요. 그러더니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올게. 조금 쉬어야겠어. 기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몽롱했어요. 미미는 기철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김 실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줌 기능으로 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 주세요. 김 실장이 모니터를 조작하자 미미의 휴대폰 화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자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단계 완료. 목표물 의식 잃기 시작함. 2단계는 내일 밤 실행 예정. 모든 준비 끝나면 연락할게. 정숙은 그 문자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단계, 2단계라니 무슨 계획이 있다는 말인가요? 눈물 흘리고 있을 시간 없어.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할 일이었어요. 왕 여사는 정숙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호텔 1205호는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기철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코를 골며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20년 동안 함께 잔 침대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미미는 기철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약통을 꺼내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더니 알약 한 움큼을 손바닥에 털어놓고는 물도 없이 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마치 익숙한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저거 뭐야? 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정숙은 서둘러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물증이 될 거예요. 정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미미는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이상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았는지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됐어?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1단계는 끝났어. 바보는 완전히 기절했고 미미가 기철을 힐끗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들 거는 어떻게 됐어? 상대방이 물었고 미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밤에 처리해.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그 순간 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내 아들을. 왕 여사는 충격으로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없애려고. 정숙은 뛰쳐나가려는 왕 여사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정숙이 왕 여사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외쳤어요. 지금 나가면 다 놓칩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서 법으로 끝장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왕 여사는 정숙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전현이 돈만 노린 게 아니었어. 왕 여사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여성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왕 여사를 다독이면서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당장 한국병원에 연락하세요. 정숙의 지시가 떨어지자 김 실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왕 회장님 아드님을 VIP 보안 병동으로 옮기세요. 간병인도 즉시 교체하고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몇 분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 안전하게 보안 병동으로 이송 완료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간병인은 보안팀이 제압했고요. 김 실장의 보고를 들은 왕 여사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왕 여사는 정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사이 모니터 속 미미는 약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대로 걸어가더니 텅 빈 약통을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이에요. 정숙이 김 실장을 보며 외쳤습니다. 호텔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세요. 불법 약물 복용 의심 및 응급 위험 상황이라고 하면서 강제 개문 절차를 승인받으세요. 정숙의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김 실장은 즉시 호텔 보안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1205호에서 의심스러운 약물 복용이 감지됐습니다. 김 실장이 보안팀장과 통화하는 동안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 규정에 따라 강제 개문 승인 요청합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어요. 보안팀원들과 함께 1205호 문 앞에 선 정숙은 심호흡했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 아래 기철과 미미가 보였어요.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장대로 조용히 다가가 약병을 플라스틱 봉지에 담았어요. 증거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보안팀원이 수신호로 완료라는 뜻을 보내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행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내지 않고 말이죠. 복도로 나온 정숙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로 두 사람 내일 파티장에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정숙은 확보한 샘플을 왕 여사에게 건네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왕 여사는 그 작은 증거품을 받아들며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 정숙은 상황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남아의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왕 여사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가 휴대폰 벨소리에 깼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왕 여사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계열병원 검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나? 네,
미미 씨가 사용한 샘플에서 치명적인 불법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은 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끔찍한 중범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랑 같이 와. 정숙은 왕 여사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맨 위층인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어요. 펜트하우스 안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왕 여사는 정숙을 드레스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장 가득히 명품 드레스와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과거에 헌신만 하던 자네는 죽었어. 왕 여사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심판자로 다시 태어나게. 정숙은 가위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모습의 자신이 비쳤습니다. 20년 동안 질끈 묶고 다녔던 긴 머리카락이 볼품없어 보였어요. 정숙은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머리 기르는 게 예쁘다고 했던 말, 화장하지 말고 수수하게 지내라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정숙은 중얼거리며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어요.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고 삼켰어요. 잘했어. 왕 여사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드레스룸 문이 열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은 정숙을 의자에 앉히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1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련된 단발 헤어스타일에 은은한 메이크업이 어울렸어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정숙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위험 있는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정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자네 모습이야. 왕 여사는 자신의 금고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그 브로치를 정숙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어요. 이건 내 대리인이라는 표식이야. 왕 여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누구도 자네를 막을 수 없어. 당당하게 해.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의 묵직함을 느꼈어요. 정숙은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반지였어요. 그 반지에는 기철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숙은 결혼 반지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왕 여사는 자신의 옥반지를 빼서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걸 끼워. 정숙은 그 옥반지를 약지에 끼웠어요.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시각 호텔 연회장에서는 기철과 미미가 투자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의기양양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기철이 미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구질구질한 마누라랑은 끝이야. 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독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연회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어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남편에게 쩔쩔매던 자신의 모습을 발자국마다 밟아 없애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등이 곧게 펴졌고 어깨도 당당했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한 정숙은 거대한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깨를 곧게 폈어요. 경호원이 문을 열자 연회장의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임과 함께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왕 여사는 뒤에서 정숙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라, 내 딸아. 왕 여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다 부숴버려라.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떨어지는 빛이 정숙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단상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허세를 부리던 기철은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 누구신지. 그런데 그 여인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 정숙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철은 턱이 빠질 듯 경악하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정숙은 기철의 당황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숙은 기철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기철이 저항할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정숙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투자가 아니라 범죄의 현장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왕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스크린에는 기철의 횡령 증거 서류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숙의 명의로 도용된 계좌들,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어요. 기철은 스크린을 보며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어젯밤 확보한 미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미미가 약물을 복용하는 장면, 그리고 살인 교사를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어머님, 아들 거는 어떻게 됐어? 오늘 밤에 처리해.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미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지 경찰 특수수사대가 들이닥쳤어요. 왕 여사가 전날 밤 미리 신고해서 대기시켜둔 팀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이 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미미의 핸드백을 열어보자 작은 약병이 나왔어요. 불법 약물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미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직접 안 죽였어. 시키기만 했다고. 미미는 자신도 모르게 자폭하고 말았어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미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같이 계획한 거라고.
미미의 절규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기철은 경찰에게 매달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횡령은 한국 관할이라 즉시 체포가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기철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출석 요구서만 발송하고 우린 갑니다. 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그 순간 왕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왕 여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기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은 갔지만 여긴 내 호텔이야. 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당장 나가. 왕 여사의 신호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기철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기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기철을 질질 끌고 연회장 밖으로 향했어요. 여보, 정수가. 기철이 정숙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정숙은 기철을 차갑게 외면했어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의 헌신이 무너지는 순간 정숙의 마음도 얼어붙었던 거예요. 보안 요원들은 기철을 호텔 밖 뒷골목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기철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야. 기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초라하게 나왔지? 정숙은 호텔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뒷골목에서 처량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 여사가 샴페인 잔을 들고 정숙 옆에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딸아. 왕 여사가 정숙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그 잔을 받아들고 왕 여사와 마주봤어요. 두 여자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건배. 정숙은 샴페인을 마시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왕 여사가 마련해준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호텔 그룹 회장 며느리 불법 약물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라는 기사가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기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기철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철은 원룸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통장은 모두 동결됐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찰청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기철은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것들아, 언제까지 오라는 거야?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출석 요구서를 넘겨봤어요. 횡령 혐의, 업무상 배임, 명예도용까지 죄목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으려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기철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철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구속영장 청구 예정, 출국 금지 조치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기철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숙이. 기철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기철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기철은 유일하게 정숙을 압박할 수단을 떠올렸어요. 바로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철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궂은 날씨였습니다. 요양병원 접수처에서 간병사가 기철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갑자기 퇴원하시면. 됐어. 내가 모실 거니까. 기철은 화를 내며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80대 노인이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철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정숙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숙이가 어쩔 수 없을 거야. 기철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기철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비에 젖은 채 노인을 업고 있는 기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문 열어. 당신 시어머니야. 기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 맞고 계시잖아. 주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철은 어머니를 현관에 밀어 넣었어요. 노인 특유의 냄새가 현관에 퍼졌습니다. 나 조사받으러 다니려면 바빠. 기철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모셔. 정숙은 기철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노인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기철에게는 구역질만 느껴졌습니다. 당신 착하잖아. 기철이 정숙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나 간방 가면 우리 엄마는 길거리 객사야. 기철은 정숙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엄마 돌볼 사람이 없어. 하지만 정숙은 이미 기철의 본성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기철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하자 기철이 달려들었어요. 신고해봐. 기철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럼 난 엄마 버리고 튈 거니까. 기철의 협박에 정숙은 손이 멈췄어요. 정말 인간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알아서 해. 기철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노인의 중얼거림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간 기철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정숙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철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까지.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숙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어머니는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기철은 그마저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의 옆에 앉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왜 우는 거야? 괜찮아. 치매에 걸렸지만 누군가 우는 걸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정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정숙이 왕 여사에게 전화를 건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정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왕 여사가 김 실장과 함께 급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있어? 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고 정숙은 거실을 가리켰어요. 거실 구석에서 치매 걸린 기철의 어머니가 벽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80대 노인이 낡은 옷을 입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어요. 왕 여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돼도 이럴 수가 있나? 정숙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왕 여사는 정숙을 일으켜 세우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짐이 아니다. 왕 여사가 정숙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처리하마. 걱정하지 마. 김 실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인단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현장 체증이 필요해요. 30분 후 왕 여사의 전속 변호사들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 CCTV를 먼저 확보하세요. 변호사가 지시하자 직원들이 움직였어요. 기철 씨가 노모를 버리고 간 장면이 다 찍혔을 겁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도 자세한 증언을 받았어요. 존속 유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기철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철은 찜질방에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아내가 맡아준다고 했어요. 기철이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왕 여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기철이 어머니를 현관에 밀어넣고 도망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기철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조차 포기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왕 여사는 기철의 어머니를 자신의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급 특실이었어요. 간병사 2명이 24시간 돌보고 의료진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숙은 왕 여사와 함께 병문안을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기철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인의 눈에 잠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아, 너구나. 기철의 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철의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이거라도 받아라.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정숙에게 쥐어줬습니다. 우리 아들, 용서하지 마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노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정숙은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며 정말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숙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왕 여사도 침대 옆에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 여사의 약속에 노인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기철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 왔을 때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횡령, 불법 약물 방조에 존속 유기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형이 확정적이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기철은 면회실에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몇 년이나? 최소 5년은 각오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기철은 절망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거죠. 며칠 후 왕 여사는 정숙을 호텔 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왕 여사는 중요한 서류를 꺼냈어요. 호텔 그룹 상속 예정자 및 이사 선임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적 따위 필요 없다. 왕 여사가 정숙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유일한 딸이자 후계자다.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해. 정숙은 서류와 왕 여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자신이 이런 제안을 받다니. 감격의 눈물이 정숙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왕 여사는 정숙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내 딸이야. 앞으로 함께 호텔을 키워나가자. 정숙은 왕 여사의 품에 안기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왕 여사도 정숙을 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왕 여사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한정숙이라는 이름 옆에 호텔 그룹 후계자라는 직함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는 늙고 병든 기철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때 양복을 차려입고 다녔던 남자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왕년의 회장 사위였어. 기철이 허풍을 떨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네. 매일 같은 소리하고. 회장 사위가 여기서 뭐해? 수감자들이 기철을 무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기철은 혼자 구석에서 차가운 밥을 먹어야 했어요.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 독방에서는 미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금단 증상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미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한정숙 전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책상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운영 현황 보고서, 직원 복지 개선안, 신규 사업 계획서까지. 정숙의 책상 위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무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설명했어요. 정숙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복지비 예산도 늘려주세요. 모든 게 직원들 덕분이니까요. 정숙의 탁월한 꼼꼼함으로 호텔은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대답하자 왕 여사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어요. 바쁜 딸 챙기러 왔지. 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왕 여사가 준비한 도시락에는
정숙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직접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산책도 한다네. 왕 여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네 덕분이야. 네가 복수해줘서 마음의 짐이 내려놓였나 봐. 왕 여사의 아들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정숙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인생을 꿈꿀 수도 없었는걸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명품관을 돌아보는데 정숙의 눈에 예쁜 드레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거 예쁘다. 정숙이 자연스럽게 왕 여사를 부르며 드레스를 가리켰어요. 왕 여사는 엄마라는 호칭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딸 입을 건데 제일 비싸고 예쁜 걸로 사자. 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쇼핑백을 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정숙과 왕 여사가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친모와 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정숙이 왕 여사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딸아.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석양이 지는 거리를 걸어가는 두 여자의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 싸우고 서로를 지켜주며 만들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었어요.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일어선 두 여자의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연대로 맺어진 모녀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정숙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죠. 남편의 배신으로 만난 왕 여사와의 인연은 피보다 진한 모녀의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 매여 살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정숙은 후자를 선택했고 왕 여사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진정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싸우고 서로를 지켜주며 만들어진 진정한 가족 말이죠. 정숙과 왕 여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내리면 별이 더 빛나듯 힘든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